따라만 하면 성공하는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 1편 보고 오셨나요? 1편에 이어서 2편을 쓰는 것이니 1편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오세요. 공복 후 첫 식사.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물과 차도 마시고 샤워를 하고 머리 말리고 화장품 바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배고프신 분은 식사를 하셔도 되고 아직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다면 식사를 안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식사 전에 공복에 먹는 보충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보충제를 다 먹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상황과 나의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엇을 먹으라고 알려드리긴 어렵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메일을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는 보충제들은 우리가 먹는 채소나 과일에서 추출한 성분들이 대부분이며 식품으로 섭취하기에는 너무 적은 양이 식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필요한 성분에 따라 보충제를 드시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보충제만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행하면서 같이 드셔야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항산화, 항노화와 같은 역할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쓰지 않겠습니다. 식전 공복에 먹으면 좋은 보충제들 1. NMN 혹은 NR 둘 다 NAD 정부체이고요. NAD를 높이기 위해 먹는 보충제입니다. NAD가 높아지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 몸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공복이 길어지면 NAD 레벨도 높아지는데 여기에 NMN이나 NR을 섭취하면 더욱 좋기 때문에 공복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의 효과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기본적인 보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프테로스틸벤 NMN과 같이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같이 섭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에 많이 들어있으며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혈관 상태도 좋지 않으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같은 혈관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피세틴, 노화세포 제거에 좋은 성분입니다. 채소와 과일 중 빨간색에 많이 함유된 성분입니다. 사과, 딸기 같은 붉은 계열에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세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리포좀 형태의 피세틴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포좀 형태의 피세틴이 아니라면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공복을 깬 첫 식사에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식사 때는 비타민C도 같이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4. 레스베라트롤, 포도씨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바이러스 합성을 방해하는 물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피세틴과 마찬가지로 지용성이기 때문에 공복에 리포좀 형태로 드시거나 첫 식사 때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5. 스퍼미딘, 자가포식에 도움을 주며 손상된 미토콘드리아의 제거나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액에서 처음 발견하여 스퍼미딘이란 이름이 붙여졌으며 정액 냄새의 주범입니다. 생식 능력 회복이나 혈관 건강 개선, 탈모 개선 같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위의 5가지가 공복에 먹으면 도움이 되는 보충제이며 다 드신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드셔야 한다고 설명하려면 말도 안 되게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 하시면서 한 가지씩 1개월간 드셔보시고 특별한 이상이 없고 효과도 괜찮다면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속이 울렁거린다거나 속이 쓰린다거나 뭔가 이상 증세가 생기신다면 본인에게 맞지 않는 것이니 섭취를 중단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트레이닝 받으시는 분들께는 상황에 맞게 권해드릴 수 있으나 무작위로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무엇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든지 이것만 먹으면 젊어진다든지 하는 건 보충제를 팔기 위한 상술이며 그런 건 없습니다. 각 보충제마다 역할이 다르고 장단점이 다르고 사람에 따라 흡수율이나 필요한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좋은 보충제는 없습니다. 누가 먹어봤는데 이게 좋더라. 이런 말 믿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는 좋았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본인이 판단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단지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알고 있고 어떤 분께 어떤 성분이 필요한지 알고 있으며 경험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보충제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공복에 먹으면 좋은 보충제를 먹고 30분에서 1시간 이상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식사를 하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식전에 드셨다고 하고 이제 첫 식사를 해볼까요? 공복 후 첫 식사는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채소부터 먹어라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전에 먹은 식사 후부터 일어나서 식사 전까지 공복이었습니다. 혈당은 매우 낮아졌을 테고 부족한 혈당을 지방을 통해서 보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게 매우 약해지신 분들이 체중이 불어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우리 몸은 혈당을 높이고 싶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심각할 경우 어지럽기도 할 테고요. 이럴 때일수록 채소부터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급격히 혈당이 높아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단순당이 아닌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더라도 몸이 지금 당을 굉장히 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채소를 먼저 섭취하셔서 탄수화물의 분해 속도를 저해해야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는 혈당 스파이크를 찍게 되면 다시 혈당의 급격한 저하를 불러오게 돼요. 그로 인해 허기짐이 빠르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돌아서면 배가 꺼지고 배고프다고 느끼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에너지는 이미 몸에 많이 있는데도 말이죠. 에너지가 없어서 배고프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쓰기 편한 당이 부족해서 느끼는 허기입니다. 이것부터 개선해야 요요 없이 살이 쉽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복 후 첫 끼는 무조건 채소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샐러드를 드시거나 채소 반찬부터 드시면 됩니다. 샐러드에는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을 뿌려서 드시고 견과류도 곁들이면 좋습니다. 샐러드를 먹거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한 뒤에도 배가 고프다면 그 뒤에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식사의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가공식품만 아니면 어떤 걸 드셔도 됩니다. 밥은 백미가 아닌 현미로 드셔야 하고요. 요리를 하실 때는 설탕보다는 섬유질이 많은 올리고당을 쓰시고요. 스팸, 소시지 같은 가공육 대신 닭고기, 계란,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같은 고기를 드셔도 됩니다. 가공한 식품만 멀리하시면 무엇이든 드셔도 됩니다. 당연히 가공한 밀가루나 쌀가루로 만든 것도 안 됩니다. 빵, 면, 떡 같은 가루로 만든 것들이요. 그리고 과일과 채소로 만든 주스도 안 됩니다. 과일을 껍질째 드실 수 있는 건 껍질째 드시고 채소도 그대로 드세요. 갈아 먹는다는 건 흡수 속도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흡수 속도를 높이면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채소나 과일이 섬유질로 인해 흡수 속도를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탄수화물의 소화도 덩달아 늦어지게 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살을 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만을 쓰는 것을 막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잘 쓰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채소나 과일의 미량에 좋은 성분들도 필요하지만 섬유질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갈아 마시게 되면 입에서 씹고 위에서 소화시켜야 할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가공식품도 그래서 좋지 않은 겁니다. 몸에 좋은 주스는 없습니다. 몸에 좋은 과일과 채소도 갈지 않은 상태로 드셔야 하는 겁니다. 식사에 관련된 건 전에 쓴 글에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커피는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글을 써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오전에 식사를 하셨을 수도 있고 배가 아직 고프지 않다면 식사를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본격적인 운동은 식사를 어느 정도 한 후
몇 시간 뒤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글은 초보자를 위한 글이기 때문에 운동은 시간을 내서 따로 안 해도 됩니다. 대신에 생활에서 몸을 더 쓰는 것으로 운동을 대신하시면 됩니다. 먼저 어딘가 이동을 하실 때 계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마시고 계단으로 가기입니다. 계단을 한 계단씩 오르지 마시고 두 계단 이상씩 오르세요. 그래야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두 계단씩 못 올라가는 상태시라면 한 계단씩 오르시는 것부터 하시고 익숙해지시면 두 계단 이상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는 상체를 곧게 세우시고 골반 위부터는 젓가락처럼 일자로 만드셔야 합니다. 무게 중심을 가운데 두시려 노력을 하시고 계단을 오를 때는 빠르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올라가셔야 부상의 위험도 줄어들고 근육의 자극도 많이 가게 됩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하지만 그것은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하시는 것이 부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살이 빠지기 전까지는 내려가는 것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후에는 바로 앉거나 눕거나 하지 말고 가벼운 산책을 30분 정도 하시거나 계단 오르기를 15분 정도 천천히 하셔서 몸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낮춰주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단 운동은 걷기와 계단 오르기 이 두 가지만 생활에서 하시면 따로 운동을 안 하셔도 충분합니다. 살은 운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식단으로 지방을 잘 사용하는 몸을 만드셔야 빠지는 겁니다. 괜히 시간 내서 힘들게 운동하셔봤자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기 싫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힘들게 무리해서 운동하지 마세요. 건강을 위한 운동은 살 빼고 나서 하는 겁니다.